나 돌아갈래!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배우자의 실체가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다면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주세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거짓이든 사실을 말하지 않았든 도대체 어느 정도 서가서 결혼을 해야 이혼이 아닌 결혼 취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똑같이 부부가 헤어지는데 이혼과 결혼 취소와 무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혼인을 끝내는 3가지 방법, 오늘 사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업소 출신 아내 대 업소 출입 남편입니다. 유책 배우자는 누구라는 사연인데요. 오늘 사연 셉니다. 업소 출신을 숨긴 아내와 이 업소의 출입을 숨긴 남편, 독인 객인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일단 사연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바람피는 현장을 아내가 덮쳤습니다. 아내는 제 여친과 저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건 제가 아닌 바로 아내. 불륜녀라고 머리채 잡고 보니 아내의 과거 업소 동료였던 겁니다. 저의 외도를 밝히려다가 본인의 과거가 밝혀진 아내. 업소 출입한 저와 업소 출신의 아내, 법적으로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라는 이런 센 사연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와, 이거 정말 황당한 상황이고 더 황당한 질문인데, 업소 출신이면 아내의 과거고 업소 출입 남편이면 남편 지금 현재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의 잘못이 더 클 것 같은데 배우자의 직업이 이 유흥업소의 종사자인데 이걸 숨겼어. 이거는 과거라도 정말 세긴 세네요. 그렇죠, 변호사님? 그쵸.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 출입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네. 업소에서 일했던 건 과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게 과거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과거의 사실이면 현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그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현재의 사실이기 때문에 둘 다 현재 어느 정도 의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쵸. 과거의 잘못이 과거에서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외도는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참 과거라는 게 애매하긴 해요. 저도 결혼할 때 제 20대 이 화려한 연애사를 다 밝혀야 되는 걸까요? 자, 도대체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 건지 숨긴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은 거다라고 해도 정도가 있긴 하겠죠? 그쵸. 네. 우리가 흔히 고지 의무라고 생각하는 건 네. 어떤 거냐면 이것이 고지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했던 전력이 있다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학력 같은 거를 아예 나에게 완전히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고지 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학력 이런 것을 속이고 결혼하는 건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중매로 만났고 외모는 물론 유학파 출신이라는 말에 이 뇌까지 섹시한 아내의 매력에 푹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바람을 피웠지만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아내를 보면 죄책감이 들었고 곧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소 종사자의 학력까지 거짓이라니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결혼을 할 때 다들 조건을 따집니다. 그쵸. 하지만 이 조건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뭐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변호사님 혹시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저요? 네. 갑자기? 저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정말요?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셨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네.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믿어요? 졸업증명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졸업증명서를 보여달라고요, 지금? 네.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도 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여성과 결혼 상대자로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라고 하면 결혼 상대로 만나려면 더 큰 사랑이 필요하겠죠. 특히 이런 면에 있어서 결혼 과정에서 서로 진솔해야 하지만 되게 어려운 게 어느 정도 상대방의 거짓말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꼬치꼬치 캐묻거나 막 증명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내지는 결혼 취소 사유,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결혼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무효, 결혼 취소, 네. 이혼 사유까지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유로 인해서 현재의 결혼 상태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좀 더 사연을 들어봐야 되겠죠. 와우, 네, 알겠습니다. 참, 결혼이라는 게 그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가는 거잖아요. 연애 결혼이야 그래도 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하니까 사기 결혼의 가능성이 조금 적을까요? 중매는 보통 이제 소개해 주시는 분들에게 조건을 듣고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좀 그 조건들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기 결혼 안 당하려면 최소한 이것만은 좀 확인하자. 변호사님 좀 팁이 있을까요? 사실은 사기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네.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조언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 중매 결혼의 경우에는 그 중매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어떠한 인증 과정을 거쳐서 제공되는 건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졸업증명서나 직업에 관해서는 뭐 자격증명서, 건강기록부 같은 것들을 이제 충분히 공인 받고서 저한테 정보를 제공한 것이 맞는지 그런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가입하고 소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연애 결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연애 기간이 짧은 연애 결혼도 있을 거고 마음 먹고 속인다고 하면 연애 기간이 길다고 해도 충분히 사귀는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 더 애매한 거는 중매 결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조건들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했을 때 파혼을 할 수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궁금하다. 근데 연애 결혼 같은 경우는 서로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나한테 뭐 나 여기 대학교 나왔어 라고 했을 때 증명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좀 현명하신 다른 분들은 네. 자기가 의심이 되면 자기가 먼저 제공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학력이 의심된다. 그럼 내 졸업증명서를 먼저 보여주면서 혹시나 의심할까봐 했는데 난 이런 거 했어 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상대방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뭐 법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 vs 아내의 과거입니다. 자, 우리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고 아내는 외도를 한 제가 유책 배우자라며 이혼하자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잘잘못은 확실히 따지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를 숨기고 현모양처인 양 살고 있는 아내가 가증스럽습니다. 제가 아내의 과거를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을 했을까요? 저는 이혼이 아니라 이 결혼 자체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저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한쪽은 이혼, 한쪽은 결혼 취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위자료 때문인가요? 이렇게 이혼과 결혼 취소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뭐가 좋은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자료 차이는 아니고요. 네. 혼인을 취소한다고 하면 내가 애초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혼이라고 하면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네. 다만 그 이후에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했다는 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하면 돌싱이 되는 거고요. 네. 혼인을 취소하면 그냥 싱글 상태로 계속 살았던 겁니다. 서류를 뗐을 때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고지 의무에 있어서도 네. 다음번에 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사실은 당연히 고지 의무가 굉장히 높겠죠. 네. 근데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기에 의한 거여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결혼 취소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인 취소와 이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을 끝내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세고 네. 가장 깔끔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은 혼인 무효죠. 그 결혼 자체가 그냥 무효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랑 혼인신고를 해놨다던가. 네. 그럼 당연히 무효겠죠. 그쵸. 그리고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한 거. 그러니까 애초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은 네. 그런 경우는 혼인 무효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경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 사유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중대한 것들. 가장 큰 거는 이제 만 18세 미만인자랑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랑 결혼을 했는데 부모의 동의가 없었거나 네. 아니면 양 부모의 친족이었던 자랑 결혼을 했으면 혼인 취소의 대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중혼 금지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녀 총각인 줄 알고 결혼을 네. 했을 텐데 이미 다른 사람은 결혼한 상태겠다. 네.
그러면 사실 취소 대상인 거고요. 그렇죠. 아까 말한 사기 강박에 의해서 결혼을 했거나 네. 부부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혼이겠죠.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이혼 사유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아까 말한 것처럼 외도를 했다거나 네. 폭행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유기를 한 경우.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유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굉장히 부당한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부모님이 나한테 부당한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실종됐거나 그 밖에 결혼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또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혼도 있고 혼인 취소도 있고 혼인 무효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황당한 결혼 무효 소송 사례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하면 이 법원에서도 이혼이 아니고 이거는 결혼 무효다라고 해줬을까요? 그렇죠? 변호사님이 겪으신 뭔가 기억이 나는 결혼 무효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혼한 아내랑 결국 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일반적인데 그 재혼했던 아내가 데려왔던 딸과 다시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무효였고요. 또 한 번은 성인인 여자를 어떤 남자분이 입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그 여자분도 자기를 입양하는 줄 알고 양자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와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합의 없는 결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혼인 무효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거꾸로 말하면 이 정도 사유가 돼야 무효인 거지 그 밖에 뭐 내가 좀 억울하다고 해서 결혼이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오늘은 이혼, 혼인 취소, 혼인 무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배우자의 과거 때문에 이혼이나 혼인 취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친구에게 묻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